$40 받고 미국 주식 시작하자. 키움증권 최초 신규 고객이면 $40 미국 주식 투자 지원금 드려요. 비대면 최초 신규 고객 국내 주식 100만 원 이상 거래하면 현금 4만 원도 추가로 드려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방금 전해진 따끈따끈한 속보 하나 좀 확인해 보고 갈게요. 그렇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대박! 아마존 20분의 1로 분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박수. 여러분, 아마존 주주분들, 와! 축하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한 줄로 20주니까 지난번 구글하고 똑같은 케이스였습니다. 해야죠. 거기다 또 했어야죠.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해서 다시 한번 박수에. 1+1. 아, 진짜 드디어 오늘, 나오네요. 드디어 나옵니다. 아유, 이렇게 네. 힘들 때. 네. 축하드립니다, 네. 정말. 뭐 축하드립니까? 아마존을 가지고 있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가지고 ETF를 통해서 가지고 그렇군요, 있으니까.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와, 드디어. 아마존이 사실 이번에 뭐 반독점 관련해서도 굉장히 뭐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오늘 아침에 뉴스를 전해줘서 어떡하지 했는데, 와, 이렇게 또 네, 좋은 그렇습니다. 소식을 전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뭐 아마존 본인이 한 것처럼 되게 제가 한 건 씁쓸하시네요. 아니지만 네. 제 주변에 너무 많아요, 주주분들이. 정말 많아요, 아마존은. 네. 네, 지쳐 있거든요. 다행입니다. 한가닥 희망이 좀 보입니다. 네, 희망의 불씨가 네.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있어서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분을 소개하도록 하죠. 선해대학교 고영경 교수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교수님이 행운을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우리 교수 예, 고맙습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 게 처음인데 네. 예, 아침부터 어제 밤에 계속 이제 주식시장을 봤는데 네. 좀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막 그래서. 올라가는 상승하는 분위기여서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네, 참 좋은 시기에 그렇습니다. 좋은 뉴스와 예, 함께 예, 우리 예. 고 교수님이 함께 해주시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좀 나눠볼까요? 예, 사실 오늘이 이제 실제로 MSCI 이머징 마켓 지수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러시아가 완전히 퇴출되는 그 날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그 자산 가격 가치가 네. 0.00001로 이제 세팅이 되는 날입니다. 이미 많이 반영이 되기는 했는데, 예, 그래도 이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모두 완벽하게 이제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러시아 예, 지워지는 지워지는 거군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지난 밤부터 이제 지워졌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렇게 러시아가 빠짐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뭐 자산이나 ETF나 뭐 이런 국가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가 좀 예, 그렇죠. 궁금한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MSCI 이머징 마켓에 한국도 들어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25개 정도의 국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한 나라가 빠짐으로 인해서 이제 나머지 국가들의 비중이 다 조금씩 상승하게 되는 거죠. 그럼 돈이 들어오네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그러면 어느 국가에 좀 더 비중을 높일 것이냐. 네. 그거는 이제 시장 상황이나 뭐 이런 지금 어느 섹터가 조금 더 가느냐 또 그런 어느 섹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조금 더 늘릴 것이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미국 주식이 올라가고 유가가 빠졌잖아요. 네. 예, 그런 게 이제 좀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주식 시장이 올라가면서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담고 있는 ETF들도 사실 조금씩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2% 넘게 좀 올랐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은 또 어떤 영향을 받을 거냐 사실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담고 있는 이제 ETF들은 대체로 2% 조금 더 넘게 올랐습니다. 예, 그런데 한국은 4% 넘게 올랐어요. 한국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감이 예. 좀 있는 거군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유가가 이렇게 어제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원자재가 나오는 나라, 많은 나라 그런 비중으로 좀 더 높였을 것이고 또 이제 이 이머징 마켓 지수 안에 이제 여러 국가가 들어있는데 그 중에 이제 산유국들도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사우디라든가 UAE라든가 이런 국가들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높여질 수 있었을 텐데 다행히 어제는 이제 주식시장이 좀 더 안정화되고 이렇게 상향으로 올라가면서 그런 비중이 조금 바뀌면서 한국에 대한 포션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보고 우리가 그러면 한국에 뭐 왕창 계속 들어올 거다. 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적어도 오늘 정도의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효과가 약간 조금 더 있을 거라는 좀 예상이 드는데요. 네. 저희 슬라이드 네. 첫 번째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지금 저게 그 1년간 지수를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미 이제 어떻게 흘러갔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네.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 이제 뭐 말레이시아라든가 뭐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태국, 브라질, 그다음에 이머징 마켓 네. 지수가 이제 초록색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난 1년 동안 이머징 마켓 인덱스가 굉장히 하향 곡선을 그렸어요. 그러게요. 엄청 많이 빠졌네요. 예, 그러니까 엄청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러시아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심하게 빠지고 있었던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이머징 마켓이 굉장히 출렁이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태가 예견이 사실 나왔던 거는 다음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면서 보고 있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안 좋았던 뉴스들은 사실상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빵 터진 게 아니고 사실 침공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은 계속 조성이 됐었는데요. 설마 했던 거죠. 사실 저는 굉장히 사실 슬프고 우울한 날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국에 유일하게 러시아 ETF가 있습니다. 네. 상품이. 있죠. 예, 킨덱스 예. MSCI 예. 러시아 합성이에요. 네. 그게. 그래서 제 포트폴리오에 그게 좀 있거든요. 원래 근데- 가지고 계셨던 거죠? 예, 저는 최근에 장기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이때가 기회다라고 잠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러면 안 굉장히 되죠. 네. 오랫동안 네.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로 됐습니다. 올해가 정지가 돼 있죠, 그게. 제로입니까 지금? 예, 그거는 이제 우리 백브리핑에 한번 찾아보시면 왜 그게 합성 ETF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한지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이제 거의 아마 상폐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래서 하나도 없는 못 찾아가는 겁니까? 예, 만약에 그렇게 되는 어. 경우에는 지금 제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ETF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정지되고 상폐가 돼도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또 다시 주잖아요. 조금. 예, 그런데 이제 합성 ETF 같은 경우는 실물로 그거를 거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백브리핑에서 네. 예, 이미 올려져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찾아보시면 좋을 것 보시고요. 같습니다. 네. 아, 관련한 이슈를 예. 좀 보도록 예. 하죠, 뉴스를.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네.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런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 결정적으로 러시아 거는 이제 investable stock이라고 규정이 되면서 MSCI의 모든 지수나 그다음에 FTSE 러셀 지수에서 다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만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관련된 모든 그 인덱스에서는 다 빠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 조 아래 한 6개, 5개 정도 있는 예. 인덱스에서 다 빠지게 다, 된다. 다 빠지게 되고 이제 스탠드 언론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MSCI가 만들어내는 인덱스가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월드 인덱스라고 해서 이제 전체 세계 국가의 그 인덱스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제 시가총액 비중대로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제 MSCI 이머징 마켓 인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 25개 국가가 들어있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이제 1,420개 정도의 컴포넌트가 있는데요. 이게 이 각 국가의 시가총액이 한 85%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페니 주식 같은 경우는 들어있지 않지만 웬만큼 큰 기업들은 이제 저 인덱스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러시아가 스탠드 언론 마켓으로 빠지고 나머지에 이제 조금씩 다 비중이 늘어나게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떤 비중이 있었냐라고 보시면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중국이에요. 중국 중국이 있죠. 31.76%. 예. 그리고 이제 타이완. 타이완, 인디아. 그다음에 한국이 한 12%에서 조금 더 높은 비중으로 가지고 있었던 게 이제 2월 말일자. 의 비중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변할 거냐. 3월 달에 그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러시아가 빠졌을 때 가장 큰 수혜를 보는 쪽이 어디냐. 이게 이제 2,100조 정도 되는 자금이 이제 이거에 관련된 펀드들이 뭐 액티브 펀드라든가 뭐 패시브 펀드에 다 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 인도가 많은 포션을 차지할 거라고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들도 있고요. 네. 당연히 아무래도 원자재 지금까지 쪽이. 포지션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애널리스트도 있고 그다음에 원유가 때문에 걸프 쪽으로
좀 더 중동 쪽으로 비중이 많이 갈 거라는 예, 네.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상승했잖아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원자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가 많이 나는 쪽이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브라질이 좀 더 수혜를 볼 거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이랑 인도네시아 쪽이 조금 더 수혜를 많이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뭘까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원자재들을 비슷한 구도로 좀 가지고 있어요. 커머더티가 워낙 많이 나는 나라이고 한국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는 것 때문에 뭔가 좀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 있는 기업들의 섹터도 분명히 있긴 하지만 또 반대로 따지면 한국처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각각의 지역들이 이제 조금씩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대부분 보면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담당하는 나라가 조금 더 유리할 거라고 얘기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하루만 보고서는 이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네.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또 큰 충격이거나 큰 베네핏을 가지고 오기는 어렵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미 러시아의 포션 자체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12월, 그러니까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이런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전체 이머징 마켓 인덱스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지금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왼편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 저게 이제 2007년하고 2022년 2월 28일자에서 이 인덱스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이미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거죠. 네. 2007년에는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굉장히 낮아진 상태고 연도별로 추이를 보더라도 지금 계속 낮아져서 1.5%밖에 안 되는 거예요. 퇴출되기 전에 이미 많이 포션을 줄여놨기 때문에 저 1.5%가 어디로 흩어지느냐. 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많이 그렇죠. 커 보이지 네, 않아서 효과가 미미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예. 아쉽네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높아지면 네. 그 금액이 어쨌든 한국으로 올수 인플로우가 있다. 들어오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수혜를 받을 거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 궁금한 게 교수님,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선의의 피해자 아니십니까? 예, 그렇죠. 장기 장기 투자. 투자자. 예, 근데 저는 정말 이게 보다 보면 MSCI가 운용상의 입장에서 뭔가 좀 안 되니까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뭔가 하고 싶었는데 이번 차에 뺀 건지 솔직히 저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런 왜냐면 이제 지금 보시면 아시지만 계속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운용상 네. 아마 수익률 갉아먹는 그런 요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뺀 건지 진짜 어떤 정의에 불타서 뺀 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두 가지 요인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게 정의라고 말하기는 조금 곤란하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 정의를 구현한다기보다 사실 요즘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 ESG라는 가치도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다 똑같이 응징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자기네들만 계속 그거에 대한 투자를 계속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아. 거죠. 그래서 그런 눈치도 당연히 보였을 거고 그리고 이런 사태가 오기 전에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하는 차원에서 비중은 계속 줄여왔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퇴출되기 전까지도 기간이 약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발표된 시점하고 이게 완전히 정리되는 시점까지도 사실 기간은 있었는데 많은 금융기관들이 이것 때문에 손해를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또 개인들이 갖지 못하는 그 해칭하는 그 수단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뭐 그들은, 풋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여러 가지 뭐 한해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해칭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응징의 그 생션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이런 가감한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게 하나의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러시아가 MSCI 관련된 다양한 인덱스에서 이제 빠짐으로 인해서 오는 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또 엄청나게 또 크게 생각하기에도 애매하고 그렇죠. 또 우리 교수님처럼 이미 러시아 관련된 투자를 하신 분들은 얼마나 속이 쓰리시겠습니까? 허탈하죠, 굉장히. 예.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교수님 그냥 저는 사실 너무 이렇게 정말로 이렇게까지 확대될 건가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되게 바쁘게 일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이미 퇴출되기로 결정이 됐구나. 이제 팔기 늦었네. 그래서 그냥 약간 포기하고 예, 그렇게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러시아, 뭐 네. 우크라이나 하면은 원자재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네. 주요 점유하고 있는 그 원자재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 반대로 그 가격으로 굉장히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보시는 그 ETF 관련해서 뭐 예. 투자해서 수익 많이 보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 사실 네.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네. 보여주시면 이거 KB증권에서 나온 자료여서 제가 출처를 표기를 했습니다. 네. 예, 러시아가 주요 원자재 웬만한 광물이라든가 곡물에 있어서 다음 네. 자료 보여주세요. 예, 피디님. 다음 자료요. 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차트가 나옵니다. 네. 예. 이거. 그 웬만한 광물이라든가 곡물에 있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렇죠. 원유, 천연가스, 석탄, 뭐 팔라듐, 알루미늄, 뭐 코발트, 니켈, 밀, 옥수수 이런 게 다 나고요. 그다음에 해바라기 씨 오일. 해바라기죠? 우리 해바라기 씨 많이 오일도 먹잖아요. 예.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 세계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특히 수출 시장에서는. 그쪽에서 해바라기가 많이 자라는군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네. 그 식품 생산하거나 네. 우리가 이제 뭐 집에서 요리를 하더라도 먹는 해바라기 씨. 오일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네. 그게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게 서플라이 체인에 걸립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콩으로 만든 기름이 모자라면 뭐 다른 거 사서 쓰면 되지 하지만 사실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갑자기 바꾸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그 에더블 오일이라고 하죠. 이런 식물성 이 오일 같은 경우에도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사실은 그 간과할 수 쉽게 없는. 간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뭐 보통 이제 원자재가 나는 아까 인도네시아 같은 사례를 제가 예를 들기는 했지만 인도네시아가 다른 곡물이 나는 거는 많이 있지만 사실 밀 같은 경우는 다 수입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라면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생산하려고 해도 밀은 다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전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이머징 국가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켈이라든가 석탄이라든가 석유 이런 게 다 골고루 나는 나라는 사실 브라질하고 인도네시아인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어디가 조금 더 안정적일 거냐. 네. 근데 브라질 시장이 그 볼레틸리티가 훨씬 큽니다.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가 좀 더 수혜를 받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런 인도네시아하고 측면에서.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팜오일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한국에서는 그 보통의 소비자들이 팜오일을 쓰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식품 생산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이 쓰는 게 팜오일이고 맞아요. 맞습니다. 다른 국가들에서는 훨씬 더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팜오일 가격도 사실은 원자재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작년에도 계속 팜오일 가격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할 때 이제 이런 시장에서 분명히 약간 어떤 베네핏을 갖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비중이 나라별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네. 한번 볼게요. 그래서 그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게 2021년 12월 31일, 그러니까 3개월 전에 MSCI 이머징 마켓 ETF, 이제 아이쉐어 이렇게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ETF의 그 국가별 비중이에요. 당연히 차이나가 제일 높고, 그다음에 뭐 대만, 한국, 인도, 브라질 이런 순위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 인도네시아는 순위에 없어요. 왜냐면 아더스에 그냥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게 2022년 3월 7일입니다. 네. 최근. 예. 그러면 어디가 좀 더 많이 늘었냐 이 비중을 보시면 대만이 늘었어요. 그리고 한국은 살짝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브라질이 늘어났고요.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일 가격 때문에 확실히 포션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뭐 사우스 아프리카, 멕시코, 타일랜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다 늘어났습니다. 다 조금씩 상승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빠지는 만큼 그게 이제 그 스케터를 내가 흩어져서 조금씩 비중이 증가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다른 나라들이 다 증가를 했는데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중국과 인도가 올라가진 않았어요. 많이. 우리나라도 보니까 조금 줄었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반대로 지금 어저께 지금 지난 밤에 네네. 예, 보면 그 상승을 한 4% 정도 제가 네네. 상승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다시 조금 더 비중이 올라갈 올라갈 거라고 거다. 지금 조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런 전체적인 공급망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에는 이제 뭐 배를 수주하거나 이런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는 예,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시면 그 중국이나 대만이나 한국이나 인도 이 네 나라는요.
곡물이라든가 원자재 수입을 워낙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타격을 좀 더 받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죠. 오히려 타격받는다. 지금도 힘든데 사실 지금도 쉽지 않은데 예. 앞으로 사실 이게 예. 얼마나 더 최악으로 더 가격이나 수입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나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지금 속단하기가 더 어려워서 저는 물론 뭐 이런 투자의 가격도 중요한데 그냥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입이 안 됐을 때 이거를 또 어떻게 정부나 뭐 각국에서 케어를 할 것인가가 더 걱정이 되기는 해요, 사실. 근데 지금 보시면 그 사실 이 사태가 오늘 해결될지 내일 해결될지 지금 모르죠. 전혀 안개 네. 속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불확실성이 늘어났을 때 상대적으로 그나마 안정적인 그 비즈니스 포트폴리오가 있는 국가에. 예. 섹터 포트폴리오가 좀 안정적인 국가가 상대적으로 덜 흔들릴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는 좀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뭐 제조업도 있고 네. 수혜를 받는 쪽, 그다음에 원자재 때문에 타격을 받는 쪽 이렇게 그 산업 섹터가 골고루 나눠져 있는 편이고요. 맞습니까? 예. 근데 브라질 같은 경우가 어제에 비해서 오늘 다른 이머징 마켓이 다 상승을 하는데 그 상승폭이 조금 더 작아요. 확실히 불안정하다고 생각하는 섹터, 그러니까 원자재는 많이 있긴 하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늘 그래도 어느 정도 내려가는 바람에 브라질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조금 더 둔화된 줄었다.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럼 섹터별로 지금 어떻게 예. 좀 쪼개져 있는지를 가지고 오셨는데 인도네시아와 브라질.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원자재가 제일 이 나라에서 섹터가 가장 큰 섹터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원자재 섹터를 이제 에너지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베이지, 파이낸스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네요. 인도네시아에 은행이 굉장히 많아요. 아, 41%인 거죠, 지금 저게. 예,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에 예, 은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외네요. 파이낸스 섹터가 굉장히 커요. 어. 그런데 이제 지난달 한 달의 그 상승률을 보면 에너지 섹터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지난 1년 동안 상승폭이 한 70% 정도 돼요.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하고 같이 움직이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뭐 매니팩처링도 있고 헬스케어도 있고 뭐 IT도 있고 적당히 뭐 완전히 균형이 잡힌 포트폴리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전체적으로 조금 안정된 다른 국가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정돼 있다라고 보여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옆에 브라질을 보면은 브라질은 좀 이렇게 머티리얼스가 파이들이, 확실히 예. 압도적이죠. 예, 많고.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하고 조금 더 민감하게. 같은 예, 같은 움직임을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마지막 차트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이제 각 국가별로 쫙 정리를 해 주신 거죠. 미국에 상장된 ETF. 예, 네. 미국에 상장된 ETF만 네. 가지고 제가 찾아봤는데요. 네. 이게 제가 마지막 시간까지 이 정리를 하고 업데이트.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 지금 막 체크를 아까 들어오기 전에 해서 보니까요. 한국이 4.04%가 올랐고 네네. 이머징 전체, 그러니까 MSCI 이머징 그 ETF가 2.84%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훨씬 아웃퍼포밍 한 거죠. 한국이.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인도네시아가 3.22%예요. 그래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그 MSCI 인덱스에서 가장 많이 오른 국가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라질이 2.86%, 대만이 2.58%, 태국이 1.84, 필리핀이 1.28%예요. 그런데 이제 MSCI 월드가 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 국가를 다 합쳐놓은 것보다 아웃퍼포밍한 게 확실히 한국이 1% 이상 아웃퍼포밍 한 거죠. 사실 저희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보시는 분들 중에서 미국 쪽 투자보다는 한국 투자에 도움을 받으시려고 보시는 그렇죠. 분들도 그렇습니다. 많으세요. 근데 오늘 이제 어제 휴장하고 오늘 열리는 시장에서 이러한 긍정적인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굉장히 거잖아요. 긍정적이라고 저는 이게 좀 보여집니다. 영향을 분명히 단기적으로라도 미칠 예. 것 같은데 예. 과연 이거 또 오늘 또 중요한 또 대선도 예.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치적인 뭐 불확실성 네. 뭐 이런 것도 해소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뭐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 분도 있을 거고 뭐 있는 섹터도 있고 네. 없는 섹터도 있고 좀 나눠지는 반응이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제가 뭐 한국 주식시장의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그렇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어쨌든 한국이 이머징 마켓에 속해 있고 네. 전체적인 이머징 마켓의 자금이 어떻게 얼로케이션 되는가가 한국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하죠. 영향을 미친다고 보면 좋게 보시는 애널리스트들은 1조 정도가 새로 유입될 거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거보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뭐 이제 몇천억 단위 그거보다 좀 뭐 20-30% 낮게 보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매니저들도 자기가 담당하는 국가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우호적으로 바라보는 경향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시장의 결과는 오늘 한국 주시장에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국장 열심히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러니까요. 좀 희소식이 예. 될 것 같고요. 예. 또 앞서서 맨 처음에 저희 또 아마존의 액면 분할 아유, 소식을 주식 분할이죠. 주식 주식 분할 분할.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여러모로 좀 긍정적인 얘기들, 좋은 얘기들 너무 많습니다, 오늘. 앞으로 예. 많이 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 시장의 MSCI 선진 지수에서 이제 퇴출이 되면서 과연 어떠한 또 긍정적인 국내 증시에 영향을 예. 미칠지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 써내야대학교 고영경 교수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